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이슨 킹 수학입니다. 여러분의 수학 실력을 높여드리겠습니다. 게다가 수학적 사고력을 포함하여 수학의 자신감을 심어드립니다. 제이슨 킹 수학 참 재밌어요. 함께 해주실 거죠? 기대됩니다.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어서 함께 시작해봐요. 연습장 필기도구 준비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제이슨 킹 수학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수상화, 심화 어떻게 하는지, 그런 후에 수원, 수투, 선행 제대로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중2의 의대목표 수학공부법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의대를 가고 싶죠? 방법은 의대밖에 없고, 경제는 힘들고, 취업은 안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의대 준비 기본은 뭘까요? 일단 수능 문제 다 맞는 거잖아요. 근데 다 맞으려면은 미적분, 수원수투를 제대로 해야겠죠. 그걸 제대로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게 문제입니다. 뭐 어떻게 하는 게 제대로 배우는 거고 제대로 성적을 올릴 수 있느냐, 그거죠. 우리 중등심화가 80% 이상 안 되면 어때요? 수상 극심화 입태를 떨어지잖아요. 극심화 하기 전에 대치 원수학, 깁생, 돌파 이런데 학원 보면은 시험 문제 어렵게 내잖아요, 그죠? 근데 막상 학원을 가면은 대부분 떨어집니다. 왜 그러냐? 항소를 나왔는데도 돌파 수학을 떨어지고 원수학을 떨어진다. 일부러 어렵게 내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일부러 어렵게 냈는데도 불구하고 맞는 애들이 있어요. 24점 이렇게 나오는 애도 있단 말이죠. 그런 애들의 비결이 뭐냐 이거죠.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 심화를 얼마나 강하게 하느냐 그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을 잘 만나셔야 되고요. 숙제를 아주 빡세게 해야 됩니다. 학원 자체 교재로 왔다 갔다 문제집 하나도 안 들고 그냥 교재만 이렇게 하는 애들은 나중에는 결국에는 후회를 하게 돼요. 빵꾸가 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 메이저 학원 학생들도 제가 모의고사 만들어서 딱 주면은 모의고사 점수가 좋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중2, 중3 고민이 많이 되시죠? 우리가 초6, 중1에 보통 수상화를 2번 정도 보는데, 기본 실력 2번 보는데, 문제는 뭐냐면 중등심화가 제대로 되는지 확인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학원 입태를 하죠. 학원 입학 테스트 대비를 하는데 대부분 A급만 풀었거나 최상위만 풀었거나 아니면 아예 둘 다 안 풀었거나 그 정도입니다. A급 최상위까지 다 하는 학생은 별로 드물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그래요. 황소, 학원, 교재로만 하기도 벅차니까요. 센도 못하고 황소 바로 가는 애도 대부분이고요. 라이트센을 내가 하라고 얘기했는데 라이트센을 풀어도 황소 문제를 못 푸는 경우가 또 대부분이란 말이죠. 그리고 문자화식 아이들이 거부감을 느끼죠.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본인 방법으로 자꾸 풀려고 그러고 선생님의 지도에 거부를 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왜냐? 자기 방법이 맞다고 주장하기 때문이죠. 그렇게 주장을 하다 보면 나중에 성적이 떨어지는 걸 알게 됩니다. 왜? 아니 선생님이 오래된 사람이 경험에 의해서 알려주는 거를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저녁에 이빨 닦고 자라고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아이 귀찮다고 안 닦고 자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이빨 다 썩죠. 예. 마찬가지예요. 선생님이 알려주는 방법대로 일단은 익혀놔야지 기본이 되는 거고 계산 실수도 없는 법입니다.
그래서 멘토를 완벽하게 카피를 하셔야 되는데 애들은 자기 고집이 있는 애들은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그거를 캐치해가지고 선생님이 하는 대로 좀 따라오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순종 중인 학생이 예, 점수가 많이 오릅니다. 제가 해본 결과도. 그래서 학원 입대를 하는 이유는 중등이 잘 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인데 학원에서는 너무 어렵게 내서 웬만큼 뭐 18점 정도 나오면은 합격을 시켜주면 되는데 안 시켜주고 뭐 21점 이렇게 높게 책정을 한다. 사실 그것도 좀 그렇습니다. 예. 빨리 중등 끝내고 고등으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방해하는 거죠. 시험을 너무 어렵게 나가지고. 하지만 그렇게 어렵게 내도 제한테 뜨는 학생들은 그걸 다 통과를 합니다. 거의 통과를 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죠? 수상화를 좀 공부를 하고 테스트를 하라. 근데 대부분은 마음만 급해가지고 황소 중2 하고 있는데 거의 끝나질 않았는데 원수학 입반 테스트를 미리 보겠다. 참 그 심리가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마치 그래요. 초등학교 실력이 안 되는데 갑자기 막 심화반, 실력반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사실은 실력을 그렇게 키운 다음에 가야지 뭐 어떻게 해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본인 레벨이 안 맞으면 또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학원 입대를 하되 본인이 레벨에 맞는 것을 측정하는 시험이라고 생각해야지 꼴찌로 그냥 딱 들어가가지고 턱걸이로 들어가가지고 내가 거기서 1등 하겠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꼴찌로 들어갔으면은 그 들어간 상태에서 최선을 다해서 중간으로 올라가는 거 또는 1등, 2등 더 올리는 거 그걸 목표로 해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 과외만이 성적을 올려주는 거지 학원은 떨어뜨리는데 혈안이 돼 있어요. 그래야지 애들이 더 달라붙거든요. 이게 마케팅입니다. 착각을 버리시고 내신이 만약에 불안하다 그러면은 족보닷컴 가가지고 다운받으세요. 그런 다음에 문제 풀려보면 다 나옵니다. 실력이. 그리고 교과 커리 선행 정도를 이제 보셔야 되는데 보통 3년 선행에서 4년 선행을 하거든요. 그때는. 지금 중1이나 중2 되시는 어머님들은 고등 상하를 다 했거나 아니면 수원을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좀 안심이 돼요. 왜냐면 한번 그렇게 3년, 4년 돌려놓고 그다음에 한 번 더 볼 때 이제 2년으로 깎이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 봤을 때는 1년으로 깎이고 이제 시험이 임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력 수학을 우리가 안 해도 중등 와서 사고력 문제 A급 수학 이런 거를 많이 풀어보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개발이 됩니다. 꼭 초등 사고력을 기피할 필요는 없어요. 최상위나 점프항 정도만 하시면 충분하고 실제로 뭐 3% 올림피아드까지는 하는 애도 있고 안 하는 애도 있는데 1, 2, 3, 4 과정 다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냥 1과정만 좀 하다가 넘어가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인내심과 집중력은 뭐 황소 가면은 다 길러지겠죠. 한 문제를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 거를 연습시켜주는 데가 황소니까. 그리고 모의고사를 좀 풀어봐야 됩니다. 어떤 모의고사? 단평 대비 모의고사. 그걸 한번 풀어보고 제가 또 시켜봅니다. 그래서 시험 잘 볼 수 있도록 빈 구석을 맡기도록 제가 다 만들어 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중3이나 중2나 마찬가지예요. 선행을 좀 많이 뽑고 싶다 그러면은 학원을 다니는데 문제는 그게 제대로 했는지를 확인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태를 본다. 근데 입태를 너무 어렵게 내는 학원 같은 경우에는 내가 잘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선행을 하게 만들어서 블루스카이라든지 다른 중학교 레벨 학원을 다시 가격도록 만들어 버린다. 시간 선행할 시간을 기회를 날리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보면은 약한 부분만 딱 나오거든요. 대부분 1차 함수 약하고 1차 부등식, 2차 함수 약합니다. 그거를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거를 가르쳐 주는 선생님 별로 없으니까. 어때요? 자꾸 입체만 보고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만 날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하시려면은 이 2달 정도 선생님을 구하세요. 그래가지고 항소 3-1까지 한 중간 이상 끝냈을 때 입대 준비 2달 하시는 거지. 중2를 끝나고 있는데 막 중3까지 혼자 개념 원리 봐가지고 막 시험 보려는 사람이 있는데 절대 떨어집니다. 100% 떨어져요. 왜냐? 개념 원리 정도 혼자 선행해서 예? 수상반 입대에 붙을 정도 시험을 절대 학원에서 내지 않습니다. 학원은 어느 정도로 내냐면 딱 깁생 1레벨, 중2의 1레벨 정도 애들이 또는 2레벨 애들이 70점 정도 맞을 정도의 난이도를 초6한테 지시를 할 거예요. 그러면 초6은 이제 깨갱하고 이제 다 떨어집니다. 왜? 문제 자체가 무지하게 어렵거든요. 예를 들어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알아야지만이 풀 수 있는 문제. 또는 판별식을 이제 수학생이 원래 잘 안 쓰는데 팍팍 써야 되고 정수근 조건 써야 되고 근의 분리 써야 됩니다. 그런 문제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골치 아프거든요. 네. 그거를 중학생 선행이 안 됐다고 해서 돌려보내는 건 좀 아니라고 보는 거죠, 저는. 그리고 제 모의고사를 좀 많이 풀으셔야 됩니다. 학원 모의고사도 있지만 제 모의고사도 있어요. 자, 서론이 길었네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은 선생님을 구할 수 있을까? 자, 해결 방법은 뭐야? 남들 따라하기는 하면 안 돼요. 무조건 남이 어디 가니까 좋다. 어느 학원, 응? 어느 학원 좋다. A 학원, B 학원. 그렇게 막 불나방처럼 몰려 들어가지고 나중에 갔는데 입테에서 다 떨어지고 거의 70%가 떨어집니다. 아예 안 되면 여기 안 되면 여기 해보고 여기 안 되면 여기 해보고 응? 원수학 안 되면 돌파 해보고 돌파 안 되면 깁생 해보고 뭐 생수 해보고 뭐 여러 가지 다 해보는 거죠. 그래서 되는 대로 가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하는 거는 위험한 일입니다. 로또 사려고 여러 개 사는 거랑 똑같아요. 로또가 당첨되기를 바라지 말고 본인이 잘 실력을 높이세요. 그럼 어디든 모셔가지 않습니까? 그럼 누가 실력을 올려주는 거예요? 본인이 스스로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죠. 학원만 왔다 갔다 하는 학생은 절대 성적이 안 된다는 거죠. 학원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스스로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뭐 선생님도 잘 걸려야 됩니다. 대형 학원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잘못 걸리면 고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학원 새내기 보내고 과외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본인한테 맞는 공부법을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스카이 출신 40대 남자쌤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선생님 학원보다 내가 낫다 이런 말도 제가 들어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죠? 무슨 학원 많죠. 메이저 학원 보다 내가 낫다 학생한테 들은 말이에요. 자, 그 다음 이거는 이제 제 학생이 이제 이번에 1레벨이 나왔네요. 중1인데 평균이 50점이 안 되네요. 60점이 안 되네요. 그죠? 평균이 56점. 근데 제가 가르치는 애는 84점 나왔어요. 얘는 한 4개월 들었나요? 6개월 들은 것 같아요. 자세한 거는 개인정보니까 제가 말할 수는 없고요. 일단 무조건 진도 빼는 학원에 있었어요. 그래서 진도만 엄청 빼다가 제가 제대로 두세 달 정도를 빡세게 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 서포트 과외 하면서 온 거예요. 황소 다니고 있는데 뭐 깁스 한번 볼까 해서 본 건데 버렸어요.
1레벨 나왔다고 해서 그냥 확인만 하고 안 갑니다.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아직 진도가 더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안 가요. 타이밍 보고 제가 보낼 겁니다. 그리고 아직도 좋은 학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시험도 볼 거예요. 진도 빼서 막 방정식으로 푼다, 미분 쓴다, 뭐 이런 애들이 있는데 그런 게 깁생 레벨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딱 지금 중1이면은 중1, 중2만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진도가 깁생이 좀 느린 진도로 시험을 보기 때문에 실제 선행을 3년 정도 하는 애들은 점수가 잘 나올 수밖에 없죠. 근데 1레벨 나오기는 또 쉽지는 않습니다. 또 3레벨 나오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3레벨도 안 나오는 애들도 대부분이고 3레벨 했다면 좀 점수가 나온 거고 2레벨이 좀 어려워요. 2레벨이 웬만큼 그냥 학원에서는 안 나옵니다. 확실히 1, 2레벨은 최고 실력이 맞아요. 근데 제가 가르쳐 본 결과 엄청 잘하는 애들이 또 있어요. 그런 애들은 1레벨 위에 0레벨이 있는 것 같아요. 제이스킹 수학 듣는 애들은 그렇게 나올 수가 있고요. 입생은 1년 정도 의대 커리하고 좀 늦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황소 원수학 이 정도 갑니다. 예. 돌파도 간다고 하는데 애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제이스킹 수학이 제가 확실하게 해서 보내드리니까 언제든 연락 주세요. 그래서 중2의 수상화는 4월까지는 끝날 것 같고요. 수원은 6월까지 1독, 수트는 9월까지 1독, 미적분은 겨울방학에 할 생각입니다. 중2 애들 내신은 학원에서 하라고 제가 얘기했고요. 학원에서 책임을 져야죠. 내신을. 저는 극심화 위주로 갑니다. 그 다음 무조건 심화 문제만 푸는 커리. 그 문제점이 뭐냐. 입퇴를 해보니까 학원에서 뭐 황소에서 했는데 입생에서 4레벨 나오는 애들, 5레벨 나오는 애들이 너무 많아. 그리고 다른 학원도 마찬가지고요. 대부분의 학원들에서 성적을 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잊어먹는다. 그러니까 중3이 끝나서 이제 입퇴를 봤는데 중2 거, 중1 거를 다 까먹어가지고 점수가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는 대부분 이런 경우예요. 황소에서 문제를 푸는데 이제 어려운 문제 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단평 대비랑 하면은 이제 문제를 어려운 걸 풀면은 점수가 나와야 되는데 애들이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복습을 안 해가지고. 앞에 거 다 틀린단 말이죠. 그리고 항상 다니면서 선행을 못 해요. 왜냐면 너무 바쁘거든요. 그러니까 선행을 조금이라도 해야 되는데 못 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외 선생님 붙여가지고 단평 끝나는 직후 한 2주 정도를 선행 나가는 거예요. 그게 좋습니다. 왜? 단평에 대한 부담이 없잖아요. 3평 끝난 직후는. 그게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개념 원리하고 기본 정석을 배울 때 그냥 인강으로 듣는 애들도 있고 요즘에 인강 많으니까 유튜브 듣는 애도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선생님한테 배우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왜냐면 개념도 알고 풀이 방법을 배우잖아요. 판사식으로. 그러니까 그게 필수인 겁니다. 쉬운 문제를 건너뛰고 레벨 4, 5부터 막 푸는 이런 학원은 빈 구석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확실해요. 그러니까 빈 구석을 메꾸면서 공부를 해야지 입퇴를 붙는데 진도 빼기식으로 고난도만 하는 학원은 어떻게 된다? 결국은 나중에 실패할 수가 있다. 왜? 본인이 메꾸면서 가야 된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근데 전혀 메꾸지를 않고 계속 승급만 하려고 그러니까 문제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모의고사 문제도 가끔 풀어봐야 돼요. 보통 학원들 보면은 모의고사 문제로 그냥 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배우는 거는 정석인데 단원평가 이런 게 봤을 때 모의고사 문제를 내버린단 말이죠. 그럼 애들이 풀겠습니까? 잘 못 푼단 말이에요. 그거 대비하기 위해서 저는 애들한테 모의고사를 제가 던져줍니다. 그러면 잘 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센 수학도 풀 때 우리가 수학상, 문해방정식 보면 센 수학 문제 많잖아요. 그거를 골라서 다 풀어야 돼요, 사실은. 근데 그거를 못 풀고 아니 뭐야 생각만 하고 있다가 시간 날리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히 애들이 원해방정식을 너무 어려워하기 때문에 제가 원해방정식 강의를 올렸으니까 한번 보세요. 그래서 제가 잘 가르쳐 드리니까 그걸 보시면 알 겁니다. 가장 크리티컬한 부분이에요. 수학상에서 원해방정식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수원수투랑 나중에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수학은 어떤 거냐면 수상화를 무한 반복을 하는 거예요. 계속 수상화를 기본적으로 계속 돌리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수원수투를 계속 나가야 되죠. 그걸 계속 중1, 중2, 중3에 계속 해야 됩니다. 중1, 중2, 중3까지 미적분하고 수상화를 무한 반복 시스템이에요. 중등 거를 돌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기엔 너무 늦어요. 그러니까 수상화 한번 보고 나서 중등을 한번 볼 수는 있겠지만 백선행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원수학에서 한 18점 나왔다고 해서 백선행 하지 마시고 그냥 고등을 나가시면서 중등 모의고사 문제집 한번 1품이나 한번 최상위 한번 쭉 푸시라고요. 그게 낫지. 백선행으로 다시 딱 본다고 한다면은 시간을 너무 많이 날려서 초육, 중일 사이 골든타임을 놓칩니다. 그래서 학원 계속 다니면서 구멍난 상태를 용인하실 거면은 학원을 계속 보내시고 그게 아니다. 나는 학원에서 입체만 확실하게 또는 단원 평가만 확실하게 보고 싶다. 거기서 1등 찍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개인 수업을 잡으면 됩니다. 제가 받을 수 있고요. 입생 1, 2 레벨 되면은 학원을 이제 본인이 골라가는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가서 선생님 보고 결정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다. 입생 3레벨 아직밖에 안 됐다 그러면 아직 학원 가시면 안 돼요. 학원 가시면 안 되고 과외나 또는 빡센 스터디로 해가지고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를 바짝 올리세요. 그래서 입생 1, 2레벨 찍은 다음에 그 다음에 원수학이나 돌파 이런 데 한번 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저는 1대1로 하기 때문에 10개월에서 12개월 커리를 제가 짜드려요. 어디서 어디까지 가고 학원을 가서 어디를 들어라 누구한테 들어라 제가 다 대치동에서 했기 때문에 다 압니다. 선생님들 스케줄도 알고 내가 선생님들 스타일도 알기 때문에 무슨 대치동에 무슨 공쌤 뭐 박쌤 막 있잖아요. 응? 박쌤 정쌤 아시죠? 시대인재라는 학원에 학원 있고 김 무슨 선생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학원의 그런 선생님한테는 마감이에요. 무조건 가면은 무조건 마감이기 때문에 수업을 듣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강을 오픈해줘야 되는데 인강도 안 열어줘. 그러면은 이제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이 나오게 되는데 전혀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못 들어도 있잖아요. 못 들어도
그 정도 레벨까지 본인이 만드시면 돼요. 그것도 입판 테스트가 있더만요. 그죠? 입판 테스트를 해서 이제 들어가는 건데 자리가 없고 뒤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잘 판단을 하셔야 돼요. 아, 내가 꼭 입안에 들어가야겠다? 안 들어가야겠다? 그거를 생각을 하셔야겠죠. 근데 만약에 들어간다 그러면은 어때요? 열심히 해야겠죠. 그죠? 근데 제 생각에는 어차피 대부분의 학생들은 못 들어가기 때문에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집을 하나 정해가지고 끝까지 푼다. 응? 마더텅이나 고쟁이나 실력 정석을 정해가지고 내가 끝까지 한번 풀어보겠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학원을 쇼핑하듯이 여러 개 이렇게 하는 거는 좋은 게 아닙니다. 결국은 시스템이 아니라 선생님에 따라서 달리는 겁니다. 수상하고 수원 수준. 가장 마음에 드는 선생님한테 특히 남자쌤이라고 내가 말씀드렸죠. 사에 나온 40대 남자쌤. 경력 10년 이상. 고등수학은 경력이 많을수록 좋아요. 15년, 16년 이상. 응? 25년도 있고, 그죠? 그렇게 선생님을 만나서 중2부터 또는 중1부터는 수상화를 무조건 계속 돌리세요. 책을 막 두세 권, 네 권을. 응? 그러면서 수원은 계속 진도를 빼시라고요. 그게 베스트입니다. 그러면서 주기적으로 시험을 보시고요. 알겠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제가 관리를 해드리고 커리를 짜드립니다. 학원 어디 갈지도 제가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얼마나 선생님을 잘 가르치는지를 알아야 돼요. 무조건 남자쌤이라고 얘기했는데 때에 따라서 어떤 학생은 남자쌤이 싫은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나는 강연하지 않습니다. 안 맞으면 할 수 없는 거고요. 개념과 심화 수업을 할 수 있는 선생님인가? 그렇죠? 개념을 안 알려주고 문제만 죽으라고 푸는 의대생, 대학생 과외 이런 거 하시면은 좀 곤란합니다. 의대생들 문제 잘 풀어요. 근데 왜 이걸 이렇게 풀어야 되냐 물어보면은 아니 그냥 나는 이렇게 푼다. 네가 따라와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좋은 방법이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전문사한테 배우셔야죠. 그래서 어떻게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를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신 대비를 잘 해주는 선생님을 찾으셔야겠죠. 보통 동네 학원을 가야 되느냐 큰 학원을 가야 되느냐 고민하실 거예요. 아니면 과외를 하느냐. 근데 대부분 큰 학원을 가게 돼 있어요. 왜? 왠지 믿음이 가거든요. 큰 학원 가면은 선생님이 요즘에 또 PPT 쏘면서 수업한다 그러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수학은. 어쨌든 강의를 해서 애들이 그거를 들으면서 기억에 남는 거예요. 분필 딱딱딱 하는 소리. 그 소리에 또 애들이 집중을 하기 때문에 선생님 잘 만나셔야 된다는 얘기고 내신 대비할 때는 이제 보통 학원을 가는데 학원 플러스 과외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또는 그 선생님이 엄청 그 동네에서 잘하는 선생님이다 그러면은 들어가셔야겠죠, 과외로. 그 중2 첫 시험이 중요하기 때문에 학원에 맡기다가 뒤통수 맞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저는 발을 빼버립니다, 차라리. 왜? 학원에 신뢰를 학부모님들이 더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한번 해보라고, 한번 학원에다가 얘기를. 내가 학원에다 얘기는 못해줘, 잘하라고. 근데 학원도 이런 거예요. 내신 대비를 해준다고 잘 했는데 애들이 워낙 많으니까 중간고사 끝나면 애들이 엄청 이동합니다. 또 그만두고 막 어디로 옮기고 근데 그러면서 또 나가면서 들어오는 애들이 더 많으면 학원은 이익이죠. 그렇게 돌아가니까 학원에서 뭐 모든 걸 다 해주겠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또 뒤통수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학원이 다 그런 건 아닌데 그걸 항상 염두하셔야 돼요. 우리 애가 하는지 안 하는지 체크해 주는 거는 담임 선생님하고 과외 선생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거의 확실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아시겠죠? 네.
벌써 지금 오후 3시가 돼가는데 제가 두서없이 얘기를 했지만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거의 전달을 했어요. 그리고 수학2 미적분 교재를 자꾸 물어보시는데 교재는 당연히 기본 정석이죠. 기본 정석과 개념 원리입니다. 그러고 나서 기본 정석 개념 원리 한번 보시고 나서 센을 보시는 거예요. 센이 더 어렵기 때문에 문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자료가 방대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 돈이 많이 걸립니다. 많이 들어요. 그래서 대부분 수원, 수투, 미적분을 학원을 가죠. 왜? 과외를 하면 돈이 많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이제 그룹 과외를 하시든지 아니면 애들을 모아오셔야 됩니다. 그게 이제 학원인 거죠. 그래서 심화 문제집 이렇게 하면 망한다라고 했는데 실력 정석 고쟁이 마더텅 일품 블랙라벨 이것만 푼다고 심화가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애들은 문제를 다 외우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문제집을 갖다 주고 애들을 시켜도 스스로 혼자서 생각해서 풀지 않고 답 보고 암기한다면은 완전 망하는 거죠. 교수법도 잘못된 거고. 알겠어요? 아예 최대 능력치를 뽑는 선생님을 찾으셔야 돼요. 뇌를 안 쓰는 거죠. 노브레인. 노 오답 정리. 오답 정리도 안 하고. 한 권 제대로 푼 적도 없고. 수투부터는 실력 정석이에요. 수원까지는 기본 정석 괜찮아요. 근데 평가 문제도 많이 있기 때문에 수원은 워낙 자료가 많은데 수투는 실력 정석만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실력 정석을 풀어주세요. 수투는. 학원에서도 잘 안 해줍니다. 너무 어려우니까. 하지만 저는 다 해주니까 주시면 됩니다. 수투. 그리고 수원 공부 시간이 어느 정도 되느냐. 수원만 챕터가 정석으로 15개거든요. 그래서 한 50시간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수원 50시간. 또 50시간. 미적분 한 60시간. 이렇게. 그 이하로 학원 하시는 데는 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공부하는 방법은 사실 아무도 모르고 성공만 예측할 뿐이죠. 학생의 능력을 최대한 개발해주는 선생님 만나셔야 됩니다. 선행도 하고 심화도 하면서 그렇죠? 황소 수학은 수원 수투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깁생이는 원석으로 많이 갑니다. 원수학 먼저 해보고 안 되면 돌파 깁생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시대인재 수업 듣기 전에 과외로 한번 정석 센 한번 보고 가셔야라는 얘기죠. 학원 수업은 인원이 많으면 안 되니까 3명 이하로 가세요. 그래서 올해 2월 지금 충남 극심화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원이 3, 4월에 끝날 거예요. 대신이 끼어있기 때문에 좀 늦게 잡은 거고. 그 다음에 수투를 들어가야 됩니다. 6월 정도에 방학 때. 그래서 방학 때 수투 끝나고 미적 들어가고. 근데 미적 하기 전에 수원 수투를 한 번 더 봐주는 방법도 있어요. 미적분 바로 들어가면서 수원 수투 계속 하셔도 되고. 그건 본인 하기 나름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대부분 수원 수투를 하면은 미적분 할 때 거의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수원 수투를 끝낸 다음에는 빠른 속도로 수상화 수원 수투를 같이 나가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과 학부모님의 콜라보레이션이 중요하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수상화를 제대로 끝냈으면 수원 수투부터는 정석으로 강의를 한번 쫙 한번 들어주는 것도 나쁘진 않죠. 그래서 선행을 좀 뽑아야 되는 거죠. 중2 때 미적분까지는 선행을 빨리 뽑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수상화나 수원 수투는 계속 학습을 하시되 문제집을
난이도를 높여야죠. 일품이나 블랙 라벨 정도로 올리시면 되고, 교과 심화도 있죠. 교과 심화는 교과닷컴 가서 다운 받으시면 되고요. 기출문제 선배한테 받는 게 최고죠. 휘문고는 기출문제가 없습니다. 그게 저작권이기 때문에 다운 받을 수가 없더라고요. 새로운 유형 문제도 풀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입학 테스트는 점수가 중요해요. 결국은 점수기 때문에 약한 부분을 찾아서 선생님이 수업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어디가 약한지 알면 선생님 문제 뽑아서 해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학생은 괜찮게 잘 본긴 한 건데 22점인가? 그렇게 아니면 떨어뜨린다고 해서 이런 애 좀 불쌍하잖아요. 이 백선행을 시키는 거는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런 애는 바로 고등 넘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중등을 심화책으로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요약하면은 수상화 시험에서 수원수도 깁생 1, 2레벨 진입한 학생 있죠. 그런 분들 어떻게 될까요? 수상화를 보는 깁생 시험지가 있거든요. 근데 범위가 박상하예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뭐 고쟁이나 마더성 풀고 간다고 해서 늘는 게 아니고요. 완전 스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깁생 문제를 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원수로 들어가는 건데 만약에 수상화 시험을 떨어졌다 그러면 이제 백선행 가면은 이제 안 된다는 거죠. 그때는 무조건 과외쌤 찾아야 됩니다. 수상화부터는. 그게 중요해요. 중3 수상화부터는 여학생의 경우에는 급격하게 여자쌤이 줄어들어요, 비율이.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여학생이라도 남자쌤을 찾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학원하고 또 다릅니다. 관리를 제대로 해주는 선생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수의 선풀을 보면서 주기적으로 만들어야 돼요. 자기 것으로. 아시겠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원수학 입대 돌파 깁생, 원수학 돌파 깁생 원하시는 분은 저한테 문자 주시면 제가 봐드립니다. 아시겠죠? 깁생 1, 2레벨도 제가 만들어 드리니까 언제든 연락 주시면 상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